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2023 타경 15021인데 충청남도 보령시의 상업적인데 그냥 토지만 매각입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대천역 앞에 택지 개발을 해서 택지 개발해갖고 팔았던 것인데 아직 건물은 지어지 않고 나대지로 있고 주변에서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의 대로 건너편에는 이마트가 있고 이쪽 뒤쪽으로는 코스트코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모텔도 있고 이런 상업적이고 여기가 대천역에서 가까운 곳이 만들고 이 보령시에서 여기에 대천역 앞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던 그런 상업적의 땅인데 감정 가격이 14억이었다가 지금 4억 9천까지 떨어졌으니까 한번 투자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정상적으로 10억을 주고 이걸 일반 매매로 나왔다 그러면 제가 투자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4억 9천에서 5억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때는 한 5억 5천인지 6억에 입찰 들어가 봐서 낙찰 받으면은 감정가 14억짜리인데 10억 정도, 9억 정도에 내놓고 팔고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이고, 자, 보시겠습니다. 감정 가격이 지금 보면 이제 9억으로 해갖고 여기 보면 4억 9천까지 떠는데 여기 청구한 사람이 7억 5천7백까지 가지고 청구를 했다 보니까 대출을 해준 이 뭐야? 대천 축협에서 감정을 이걸 잘못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이렇게 떨어지게끔 됐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진짜로 내가 한번 좀 가고 싶다 할 때는 대천 축협에 연락을 해서 NPL로 이걸 사보자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9억 그러니까 1,007 지금 보면 7억 5천을 청구했죠. 청구를 했는데 7억에서 좀 4억 9천까지 떨어졌죠. 그랬을 때 대천 축협에다가 7억과 5억 중간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6억 2천, 6억 5천 정도를 내가 줄 테니까 이 9억 천을 9억 천 받을 거니까 이걸 나한테 넘겨주십시오 해갖고 이 대천 축협에서 이 저당 9억을 사가지고 입찰을 얼마에 들어가면 9억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6억 정도나 6억 1, 2천 정도 주고 산 건데 서류상으로는 얼마를 주고 사냐면 9억 주고 사는 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9억 주고 팔고 나와도 양도세는 없는 겁니다. 왜? 9억 주고 산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을 한번 보시게끔 되면은 자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택지 개발을 따서 이렇게 택지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분할을 한 땅이고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보면 맞은편에 이마트가 있죠. 맞은편에 이마트가 있죠. 우리 땅인데 여기 뭐야? 현대 사하고 그리고 코스트코가 있죠. 이게 호텔 그린베가 있죠. 완전히 중심 상업 쪽에 아주 중심가에 있는 나대지 땅입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로 지어서 그냥 월세를 일부러 주게끔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매물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기 가설 건축물 쭉 지어갖고 이게 임시로 정식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임시로 그냥 뭐 1,000만 원에 뭐 50만 원인지 100만 원씩 이렇게 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몇 개를 지어놓고 가설 건물로 지어놓고 정식 건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어놓고 정식으로 땅을 내놓으면 얼마 1, 2년 안에는 충분하게 감정가의 한 80% 90%에는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땅 자체도 상당히 좋은 땅에 가격도 많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가건물 만들어서 월세를 줘가면서 팔릴 때까지 팔리도록 하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 여기 보면은 하수 처리 구역인데 하수 처리 구역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다가 그 집을 질 때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도 그냥 화장실을 만들고 바로 오수를 하수 종말 처리 가는 걸로 연결시키게끔 되면 정화조 없이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 자동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면서 충분하게 나눌 수 있는 이 안쪽에다가 가설 건축물로 한 2층으로 지게끔 되면은 밑에는 뭐 음식점 같은 게 들어오고 2층에는 사무실로 쓰게끔 되면서 앞에 주차장이 넉넉하게끔 된다면 제가 보기엔 그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 은행 이상 줄 돈은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변이 환경이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면은 제가 보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저 보면 여기가 이렇게 대천역이 있고 대천역 바로 앞에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대천항이 있죠. 대천항에서부터 지금 태안반도까지 그 해저 터널이 생겨서 이 대천항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더 잘 되고 있고 이 보령이 이쪽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코스트코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쪽 뒤에다가 한 2층으로 이렇게 조립식을 지어놓고 앞에다가 주차장을 쓸 수 있으면서 가게에다가 앞에 음식점이라도 그 주차를 새길 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어주고 2층 정도의 사무실을 쓰는 것도 주차장을 만들어 줘놓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월세가 뭐 몇백만 원 이상은 그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위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땅을 사갖고 정식 건물을 지어서 만약에 임대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하기 걱정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정식 건물을 짓지 말고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한 3년을 버텨서 거기가 활성화하게끔만 된다고 그러면은 은행 이자만 2, 3만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큰 건물을 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뭐. 7번째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에 보면 2022 타경 69928에서 공유자가 사가지고 공유 분할 놓은 건데 여기 토지 일괄 매각인데 여기 보면 필지가 3필지입니다. 묘지가 1필지, 전이 2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의 땅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3필지 중에 2필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 면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현재 그 무허가 건물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그 하겠다고 했을 때는 농지증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 집이 이렇게 있고 자 보십시오. 이렇게 집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렇게 빈집인 경우에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이 빈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가 좀 위험하고 뭐하고 됐으니까 좀 철거 좀 해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와서 조사를 해보고 그 철거를 해주게끔 농어촌 정비법에 돼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에도 돼 있고 농어촌 정비법에도 돼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이 따로 그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그 지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한 필지 이 묘지는 지목이 묘지다 보니까 농지증은 필요 없는데 이 앞에 집에서 사용하는 현황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낙찰 받아서 현황도로 쓰고 있는 이만큼 정도는 이 집 보고 사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여기 보겠건 요 집에 있고 여기 뭐야?
현황도를 이렇게 쓰고 있죠. 그렇게 됐으니까 이 현황도를 이쪽 집도 팔고 나머지 이쪽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도로보다 조금 낮아요. 요거는 요 집으로 들어가는 현황도로를 지금 팔고라고 이 지목이 묘지인 겁니다. 요거하고 여기 집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집까지는 경사도가 차이가 나서 한 1m 50에서 2m 정도는 높이 차이가 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도로 높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여기가 거의 보게끔 되면 이 도로에서부터 여기 보면 집이 거의 초막 끝이잖아요. 그럼 이 초막 끝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초막 끝은 아무래도 2m는 된다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와 이 땅의 높이 차이는 2m 정도는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m 정도가 나기 때문에 이게 나쁘냐 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적들을 보면 항상 위쪽이 북쪽이죠. 그러면 이것이 보면 북쪽이 언제? 이쪽이 북쪽이죠. 그럼 이쪽이 뭐예요? 남쪽. 이쪽은 무슨 쪽? 동쪽. 이쪽은 서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 땅을 사고 집을 이렇게 앉힌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힌다고 가정하게끔 되면 이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지하실을 판다고 가정합시다. 지하실을 판다 그러면 여기는 2m가 낮죠. 그럼 여기 1층서부터 이게 낮다 보니까 여기 보면 경사도가 이렇게 된 곳에 이렇게 집을 짓고 여기가 도로 높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요만큼을 파서 이게 지하층이 만들어지는데 지하층에서 이게 바라보이는 이 창이 이쪽으로 내는 창은 전부 다 환하게 100%다 빛이 들어오고 위에 지하실이 위에 창만 나는 게 밑에 창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이 더 좋은 땅이지 경사 앉아서 나쁜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하층은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낙찰을 받아서 다세대를 진다고 했을 때는 반지하도 그냥 1층 있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하가 되고 특히 이런 경우에 밑에를 비료띠를 세워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게끔 되면 이쪽으로 그냥 돌아서 와서 환한 데서 그냥 자동차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런 식의 건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도가 한 2m가 낮은 땅은 나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성에서는 지금 자연취락지구나 계획관리지구에는 무조건 개발허가 제한지역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그래서 개발허가 제한해서 어떤 허가도 안 내줍니다. 지금 다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화성에 워낙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주거지역 안에다가 공장이나 막 창고를 집어넣는 것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개발허가 제한지역으로 해서 지금 화성시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 공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거를 사놓고 이게 개발인 허가 지을 자리가 올 연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서부터는 다시 풀린다고 하는데 여기가 공장을 지을 수 있든지 주택만 지을 수 있든지라도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해볼 만한 땅입니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하는 땅 중에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청평면 상신리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땅이 253평이고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이 농지증은 농업인이 아니라 주말 농장용으로 해서 농지증을 발급받는 겁니다. 감정 가격이 1억 1,800에서 7,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는데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을 받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농지 전용 필지를 제외한 508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전체적인 있는 거에 건물을 짓는 것만큼만을 제가 보기에는 그 전용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나머지 땅은 전부 다 농지다, 이런, 아직까지 그대로 농지라는 얘기고, 농지 전용 필지, 농지를 전용받은 땅이 있고 농지 전용받지 않은 땅이 있는데, 원래는 농지 전용을 받아서 건물을 짓게끔 돼서 건축물 관리장이 나오면 건축 허가 받은 땅을 지적과에서 대지로 잘라달라고 하면 대지로 잘라줘서 이 땅이 번지수가 2개가 나왔을 텐데, 제가 여기 보니까 소유자, 망, 도태원 이렇게 돼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도태원이라는 분이 이거를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다가 돌아가신 것 같았고, 아직도 건축 허가서는 상속을 시키지 않고 도태원으로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도연정과 도태원이가 여기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버지는 제가 보면 돌아가시고 건물은 준공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 허가는 받은 겁니다. 자, 왜 이정희가 제가 보면 돌아가신 그 도태원이란 분의 부인 같은데, 여기를 보시면 도선화가 있고 도연정이 있고 이정희가 있죠. 근데 아까 연정이하고 이정희는 여기 살고 있고 도소화는 7분의 2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거고,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분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을 준공을 못 해가지고 건물은 매각 제외, 땅만 경매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58-2 지목이 답으로 나와 있고,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이만큼은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지어져 있는 거는 빼놓고 나머지로 돼 있는 것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로 돼 있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아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거 농지증 해주는 건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뭐 때문에, 여기 보면 창고가 이렇게 있죠. 창고가 있는데 창고 때문에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죠.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도 되는데, 원상복구 조건이다 그러면 이 창고를 허물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조건이라는 얘기는 허물고 원상복구 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양성화 시켜서 정식으로 나머지를 그 다 농지로 만들어도 되는, 대지로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정식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거 보면 800 몇 제곱미터면 한 200 몇십 평밖에 안 되는데, 원래가 이런 경우에는 200평만 해주고 200평 나머지는 안 해주게끔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 500제곱미터를 빼놓고 나면은 한 300제곱미터라고 그러면 한 30 몇 평 정도만 그 건축허가를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고 봤을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 내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뭐 조금 전용을 덜 받았는데 충분하게 200제곱미터, 그러니까 200평까지는 이 집을 질 때에 농지를 전용해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집이 져져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항상 말씀드렸지만 낙찰을 받고 어떻게 팔고 빠져나오냐인데, 이 집은 상당히 좋죠. 그러면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망 도태원이라는 분하고 땅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땅 주인과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다 그러면 이거는 법정지상권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정지상권 있을 건 맞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을 받은 걸 가지고 이 사람을 상대로 철거와 지료 소송을 일단은 하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 감정가대로 다시 넘겨주고 우리는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럴 능력이 없다고 그럴 때는 건물을 우리가 다시 어느 정도에 살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이 협상이 안 되면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하게끔 돼서, 만약에 상대편이 변호사를 사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게끔 되면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지료만 받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면 제 여태까지 경험에 의하면은 자기 땅에 아닌 곳에 이 건물을 가지고 월세를 사는 심이 되는 것이죠. 고치는 것도 자기가 고쳐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건물 주인이 우리라서 우리한테다가 집이 잘못되면 고쳐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집주인은 자기죠. 그러니까 집을 자기가 고쳐야 되죠. 근데 언제든지 팔고 언제든지 월세를 안 주면 자기는 법정세권이 2기 이상만 안 주면은 법정세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가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철거하고 나가게끔 됐을 때 우린 지료를 잘 안 줄 때는 지료를 가지고 이 건물을 강제로 기입등기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시 건물만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최악의 경우의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우리가 다 인수를 해서 당신네들이 얼마에 뭐 500만 원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월세로 계속 그대로 살아라. 그 대신 건물은 우리가 넘겨주고 건물에 잘못되는 건 우리가 다 해주겠다. 이런 식의 협상을 하게끔 되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격은 땅과 건물이 상당히 좋은 거를 우리가 싸게 사서 한 1, 2년 정도 월세를 받다가 그 월세 계약이 끝나고 나가면 됐을 때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집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보면. 9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101177이고 울산 서생면 나사리에 있는 건데 건물은 박인숙이라고 돼 있습니다. 있는데 토지만 매각인데 여기서 뭐라고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가서 조사해 봤을 때는 현재 건축물 관리 대상에 있는 건물과 건물 현황이 다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판사님께서 건물은 매각 제외 땅만 팔아라 이렇게 돼서 했었는데, 누군지 몰라도 3억 5,400에 떨어진 것을 누가 5억 9천에 질러서 낙찰을 받았고 2등이 4억 5천에 낙찰을 받아서 허가가 났는데 미납을 해갖고 신권으로 다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미납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불허가가 아니고 미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입찰 보증금 3,540만 원은 띄인 걸로 저는 보입니다. 제가 권리 분석해 본 결과는 여기 보시게끔 되면 김 누구라고 있는데 이게 뭐 2019년도고 근저당 설정은 2020년이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앞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이 전입자일 수 있고 세입자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입자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대항력이 있습니다. 전입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을 보호해 주는 것은 임대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근데 전입을 했고 만약에 세입자로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대항력이 없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임도명령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근저당 설정보다는 조금 빠르게 2020년 7월 24일 2019년 8월 29일이다 보니까 약 1년 빠르게 전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도 없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진성으로 세입자라면은 배당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전입만 됐는데 확정을 받은 것도 없고 배당 요구를 한 것도 없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입자는 아니고 전입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 2층 주택 제외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은 오래전부터 멸실되고 신축 건물이 들어섰다고 진술함. 본건 건축물 대장 열람한 바 건축물 대장의 권리과 건물의 구조 및 면적이 다른 것을 봐 소유자가 멸실한 것으로 판단함.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은 같았었다고 보고 현존하는 건물과 건물이 다르다 할 때는 이럴 때는 법정상고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거를 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체크해 있는데 하나는 법정상고는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전입자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두 개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권리 분석으로 봐서는 그걸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정상권이 있다 해도 나는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법정상권이 있어도 무시해도 된다. 왜? 우리는 치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돈에 대한 이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박 누구라는 분이 지금 있죠. 거기에 아까 김용태라는 분이 있는 거로 나왔잖아요. 보면 김용태.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그 임대차 보호법에는 자 보십시오. 전입을 하고 그다음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입을 하고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안 되거든요. 즉 제가 보면 세입자냐 임대자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낙찰 받기 바로 전날 여기를 가서 이 동네에 가셔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여기에 있는 거주에 있는 이름이 김용태가 누군가를 알아보면은 동네 사람이 그러면 아 그 사람의 주인의 누구가 된다, 인척이 된다, 뭐 남편이 된다, 뭐가 된다, 뭐 그 사람의 뭐 조카다, 뭐 이렇게 금방 알게끔 되면은 아 이거는 인척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임대차가 가짜로 만들었어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한 8, 90%입니다 보면. 그리고 그렇지 않고 뭐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엔 했다고 해도 대항력으로 행사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동네에 가서 그것만 한 번만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면 제가 주차했냐 보는 건데 여기는 땅이 워낙에 좋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땅이 있고 여기 도로가 있는데 요 땅도 다 보면 지금 보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구가 있고 요 포구 앞에 있는 요 땅이거든요. 한번 보시게끔 되면 이게 보면 도시적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일종 일반 주거인데 보면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이렇게 지었죠. 이렇게 2층이라고 보다는 이게 다락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좀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끔 되면 여기서 나와서 대문 밖에 나와서 자동차만 건너면은 모래사장이에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는 이거는 대문을 열어놓고 담장을 허물게끔 되면 영업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마당에다 주차를 세울 수 있고 바깥에다 세우면서 그럴 정도로 위치가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거 한번 투자해 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한 겁니다. 보면 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리 근처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가까운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제가 보면 여기 포구 안에 중심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업집도 가능할 만큼 위치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추천하는 겁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블로그에 우리가 어떤 부동산 사건을 낙찰을 받게끔 되면 거기에 대한 소송이나 뭐 이러한 것을 전문을 제가 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그 네이버 블로그의 대문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토지개발 특수경매 토지이종시 소송 실전해 갖고 이 블로그를 여러분이 오셔서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부동산 소송에 대한 것이나 부동산 경매를 한 것을 제가 강의를 한 것이나 이런 것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한 번씩 오셔서 이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게끔 되면 소송 전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것을 청구 취지를 어떻게 하고 상대편이 답변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지금 전문을 한번 다 보시고 싶으신 분은 교재를 사도 되지만은 여기 네이버의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셔도 됩니다. 10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안년동에 176-75 이 보게끔 되면 2020 타경 68334입니다. 여기 먼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추천을 했다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나왔다가 지금 변경이 됐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그래서 감정 가격이 10억에서 지금 5억까지 떨어진 겁니다. 공장은 내가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월세만 잘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월세만 잘 나오게끔 되면 얼마든지 뭐 우리 투자하러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공장 지역이고 화성에는 공장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땅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면 그만큼 그리고 공장을 지금 또 많이 짓고 있고 하청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되는 것입니다. 보면 이 화성에 보면은 10억짜리가 지금 5억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배당 요구가 없고 이것도 배당 요구가 없죠. 즉 다시 말하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한테 물어줘야 있는데 이거는 1,500만 원에 198만 원을 내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한 200만 원 정도씩 내고 있는 거 아니니까 200만 원씩 내고 있는 게 제가 198만 원이라는 얘기는 180만 원씩 해가지고 부가세 포함해서 18만 원 표하니까 198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1,500에 180만 원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5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이것도 뭐야? 대항력이 있는데 이 대항력이 있는 걸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 합계 2천만 원에 월세가 지금 뭐 180만 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이게 먼저 번에 보면은 경매로 나왔을 때에 그 유치권 신고가 있었습니다. 유치권 신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변경을 시키면서 유치권을 없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에 대한 유치권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는 이제 그 여기 보면 채권자 승소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것 채권자 승소로 보면은 2월 23년 1월 7일에 확정돼 있으니까 유치권 없다 이런 얘기니까 뭐 마음 놓고 가격만 잘 낙찰 받았어서 낙찰 받으면 얼마든지 이 전부 다가 지금 보면 공장지대예요. 보면. 이렇게 공장지대다 보니까 뭐 월세를 주는 데는 가격이 이 공장지대 전부 다가 가격이 결정돼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 우리는 감정 가격보다 50%에 싸게 산다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고 가지고 있었지만 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 그냥 추천을 한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이 전부 다 이 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공장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맨 끝이지만은 뭐 이렇게
팔고 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여기 보면은 요 왼쪽에 요것만 그 아파트가 일부 있고 전부 다 공장지대입니다. 공장지대에 있는 공장은 사서 세를 주기가 아주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장도 이렇게 2층으로 돼 있고 근데 조금 보게끔 되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요 끝에가 여기 이 경계가 이렇게 되는데 요 끝에가 이만큼이 혹시 우리가 사는 땅 평수보다 임야가 조금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은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측량을 해보면은 마당에 그 말뚝이 꼽히는 게 아니라 여기 임야에 말뚝이 꼽힐 수 있다는 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공장 들어가는 도로나 뭐 이렇게 공장 자체는 넓고 아주 좋고 2층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